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시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이끌 연구소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대학 연구기관에서 생성된 새로운 연구 결과물을 이전받아 설립하는 기술 기반 기업입니다. 민선 8기 들어 6개월간 대구시가 유치한 연구소 기업은 모두 5곳에 이릅니다. 민선 7기 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유치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 텔레챕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보고원어 DTC, 생활가전과 ABB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기업인 대영전자 계열사 대영 R&D, 대영 EP, 대영 드론 솔루션 등입니다. 연구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대기업 납품 위주인 대구의 전통적 산업 구조를 깨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3년을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고 최근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고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돌봄혁명을 더한 7대 생애 리사이클링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혁명 등입니다. 도는 앞으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시군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갈 계획입니다. 2030년부터 서울 수서역발 KTX 이음열차가 동대구역까지 하루 왕복 14회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음열차의 구미역 정차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중부내륙 철도망 문경에서 김천 단성구간 전철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일 왕복 수서에서 김천 28회, 수서에서 거제 2회 등 애초 30회로 계획된 열차 운행은 수서에서 동대구 7회, 송도에서 김천 2회, 수서에서 김천 6회 등 15회로 변경되며 KTX 이음열차가 구미역을 통과해 동대구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고 시속 250km인 KTX 이음열차가 구미역에 정차할 경우 수서역에서 구미역까지 운행시간은 1시간 50분에 불과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 경북 신공항의 교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금리도 낮추고 있습니다.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모바일 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달 8일과 10일부터 모바일 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출금리도 일제히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950에서 6.890% 수준입니다. 약 한 달 전인 1월 6일 연 5.080에서 8.110%와 비교해 상단이 0.130%포인트, 하단이 1.22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은행권의 이 같은 변화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북도가 오늘 28일까지 2023년도 경북 농어민수당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농, 임, 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기준일 이내에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어야만 합니다.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성인 2명 중 1명 이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최근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소비생활 전망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2.8%는 작년 한 해 동안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사 결과 47.2%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저축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저축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63.2%로 이전 조사 57.3%보다 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가계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실질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8.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2월 6일 월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